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본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1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의 시즌3 결승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백팀 감독을 맡았던 권태민입니다. 감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권태민 대표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팀의 비주얼을 담당했던 김대복입니다. 그래요. 김대복 대표님, 비주얼 담당 김대복 대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한 번에 단위 실수익률로 많은 전문가분들을 뚫고 결선에 올라온 김파마 김영덕 대표입니다. 네, 우리 김파마 김영덕 대표도 함께 하십니다. 자, 일단 축하의 박수 좀 드려야겠죠. 네.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결승을 뚫고 올라오셨습니다. 뭐 우리 권태민 대표는 시즌 1이죠. 원의 네. 우승자로서 시즌 3 이렇게 대회 참여는 안 하시지만 네. 함께 이 시간 통해서 하실 텐데 10분이 올라오셨어요.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다. 네, 우승 후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2부 이렇게 해야죠. 저희가 시즌 3 끝난 다음에 왕중왕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2025년도 최고의 주식왕을 가르는 네네. 순위 안에 들어오신 분들끼리 펼쳐지는 왕중왕전이기 때문에 이분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안 올랐으면 좋겠다. 예. 이분 올라오면 나 좀 부담될 것 뭐, 같은데 하는 분. 잘생긴 김대복 대표님.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뭐 잘생긴 사람 좀 별로 아, 옆에 있으면 좀 많이 처지니까. 그러니까 김대복 대표님. 그럼 저는 그 전에 저기 김파마 우리 김영욱 대표님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18등 19등 하다가 10계단을 마지막 날 예. 금요일 날 10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냥 역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9회 말 역전 말홈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 실력이죠, 실력. 그거를 결승에서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우승 후보는 김대복 대표 보신다는 건가요? 김대복 대표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시즌 3 강제가 우승 후보고요. 뭐 왕중왕전은 뭐 저 붙여주면 제가 해야죠. 이걸 보고 저희가 전문용어로 김치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시즌 1의 우승자시기 때문에.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승에 올라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쭉 올라와 주셨는데 일단은 뭐 소감의 말씀 그리고 이제 결승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주간 저희가 아주 뜨겁게 달려갈 텐데 어떤 각오의 말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비주얼로 지금 현재 승부했는데 이제 1등 하려면 비주얼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실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맨날 잠 안 자고 이제 고민해서 2주 이후에 1등 한번 돼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즌 3 우승을 목표로 네네. 각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영덕 대표. 이 매 시즌 1, 2에서도 한 명씩 나타나거든요. 역전의 용사들이. 요번에 역전의 용사의 주인공은 우리 김영덕 대표였습니다. 10계단 뛰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결승에 승차를 하셨습니다. 네. 전략이었나요? 나 마지막 날 쉬엄쉬엄 보다가 마지막 날 한 판 뒤집기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면도 좀 있었는데 그래요? 네.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종목 부분 베팅을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처음에 실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종목들을 좀 지켜보면서 분위기를 보다가 승부를 던질 종목이 뭐였느냐. 그래요. 사실 중간에 이제 천일고속이 있었어요. 천일고서. 예, 네. 제가 한 2천만 원어치 담겨서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쉽게 이제 결선 합류를 벌써 주잡을 했을 텐데 무료 방송 당일이다 보니까 좀 짧게 벌써 그래요. 팔고 나니까 상한가 2방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또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소형 건설사를 좀 공략을 해줬고 그 부분들이 또 정책 시트를 받다 보니까 한방 승부로 좋은 수익들 뭐 지금 뭐 PD님 얘기 들어보니까 역대 시즌 부분에서 이제 단일 거래 실수익으로 가장 높은 시트를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단을 한 번에 뛰어 올랐죠. 네. 그래서 이번 결선에서도 그런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또 한방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역시나 우승.
예, 시즌 3 우승입니다. 우승, 네, 우승을 목표로 그렇습니다. 네. 뭐 달려가도록 감독 얘기 안 해주십니까? 아우 아 참. 감독님이 해주신 건 예선인데 저희 본선은 아니 아닙니다. 그 최강야구 보셨죠? 네네. 거기에 그 김성환 감독님이 그 옛날 선수들을 그렇죠. 데리고 네. 와서 네. 퐁고를 계속 막 1000개씩 네, 네. 때려가지고 네, 네. 수비를 보게 하는 내가 그런 뭐 역할을 했다. 그런 면이 모르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 아, 예. 그럴 수 있죠. 그 마지막 후반부에 또 네. 친히 또 전화를 또 해주셔가지고 그 바쁜 장중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전략들을 좀 많이 짜주셔서 굉장히 그 실수율이 크게 나오는데 반 이상의 도움을 사실상 주신 게 우리 권태민 대표님. 좋습니다. 네. 최강야구의 김성근 감독님을 비유해서 그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어쨌든 감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요즘 트렌드는 감독이. 김연경 감독입니다. 아니 감독이 왜 잘생기셔서. 저한테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괜히 하셔갖고 김대복 대표님은 워낙에 안정적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러셨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결승에 출발한 월요일 날 세 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 평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나를 따르라 다. 나를 따르라. 여기도 이제 네. 여기서 나는 권태민 대표를 말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 예.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면 결승은 간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나를 따르라. 나를 사실 뭐 무엇일까요? 사실 시장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그 알테오젠이 시가총 1위 종목이잖아요. 네. 코스닥에. 이제 코스닥 지원책이 나오기 전에 오늘 그 주총을 열어가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에서 대장이 코스피로 가버리면 누군가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뭐 대장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을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있는데 이제 코스닥을 추종하는 자금들은 알테오젠이 떠나고 나면 네. 누군가에다 베팅을 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해야 되거든요. 한 종목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3위 종목인 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좀 시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코스닥 업체들 다 봐야 됩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보시고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2차 전지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고 바이오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 업종별로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옥석가리가 되면서 시장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그런 종목들은 벌써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기회를 따라서 물론 뭐 업종이 또 좋기도 하고 다시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비중을 늘려가지고 위에서 손해났던 것을 메꾸기도 하고 양수겹장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나를 따르라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공교롭게도 또 종목 중에서도 제가 그 하락했던 급락했던 뭐 APR이라든가 뭐 이수페타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급락이 진행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다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네. 할애가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몰리는 모양이 보여졌었거든요. 이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늘 좀 일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일시적이지 않고요. 네. 시장에서 답을 줬어요. 사실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라고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움직였고요. 그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까지 확인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간 종목이 약간 밀렸지만 다시 또 가고 있고요. 정부 정책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정직하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는구나. 그러면 그중에 사이즈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목을 조금 더 사서 주가를 좀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는 수급이 좀 더 몰릴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몰릴 수 있다. 3,600억이면 상당히 많이 산 거거든요. 뭐 1,000억 이상을 산 적이 별로 없는데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양시장 다 끌었고 기관과 개인들 다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도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이 시작된 지 이제 한 주차가 지나고요. 이제 이 둘째 주에 시작이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12월 전략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전략적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오늘 시장을 이 제목을 정할 때 개인들은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좀 부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거나 여러분들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여러분들 편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과 이입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은 제약바이오들이 알테오젠 필두로해서 지난 금요일날 좀 꺾였고요. 오늘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또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 종목별로 너무 이 시차가 좀 그 온도차가 커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또 뚝 떨어졌다 팍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저는 클럽에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저희는 뭐 오늘 시장보다는 조금 좋은 수익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몇몇 종목을 띄워놓고 이게 방송에서 지금 거론했던 종목들입니다. 뭐 편집해서 안 팔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를 여러분들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흔들릴 때 더 사야 되는 거고 그냥 좀 지그치 갖고 계시면 주식은 제자리에 간다. 제자리에 가게 돼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흔들리는 거고 종목은 잠깐 흔들리는 거지 매일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 실적까지 좋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리포트가 나왔거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 종목들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갖고 계신 종목들을. 그러면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실적이 좋은 것이 예상되는 업종이나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계속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맞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큰 이슈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얘 주가의 상승을 그냥 따라갔어 이유 없이 실적은 모르겠어. 근데 수급은 좋아라고 한다면 거기서 수급을 따라가면서 1박 2일 정도로 그냥 먹고 빠지는 이런 종목 전략이 좋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먼저 산다든지 좋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올라간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다 이유가 있다. 뭐 영화 제목도 있지만 뭐 떨어진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지금 시장은 무수의 뿔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실적이 얼마큼 더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증권사 목표가 20만 원짜리 20만 원 가면 30만 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 제시한 목표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관심에 두고 계시되 목표가 다 달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가 메이저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보신다면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면 종료가 나오는데 그냥 갈 때처럼 오늘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진다 그래가지고 불안하시다면 투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갖고 계시다면 좀 지긋하게 가시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대복 대표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각자 도생. 일단 지금 오늘 시장 흐름에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이제 상반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제 코스닥은 지난 수요일까지 아주 좋은 각도로 올라왔고 코스피는 지금 최근 3일 동안 지난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종가가 최고가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가가 최고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장중에 어떤 고점을 다 뚫고 종가가 최고가를 났으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가만히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전혀 상반된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장중에 5천억 정도 매도하다가 종가에 3,100억 정도를 끌어올렸던 것은 이게 오늘이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통상 보면 이럴 때에 보면 외국인들이 그 이벤트를 앞두고 드리본 전략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먹혀 들어간 이런 날이에요. 근데 지수로만 보면 이제 뭐 70포인트 뭐 오르면 신고가입니다. 근데 종목으로 보면 트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 네. 오늘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거고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6년도에 HBM이 비중이 이제 D램의 어떤 비중이 50%도 증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아침에 마이너스가 났던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개별적인 재료는 결국은 이제 금산 분리의 어떤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SK 그룹에서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은 다음에 그 SK 그 공장을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현재 임대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재료가 있었고 네. 마찬가지로 3위 같은 경우에도 LG 엔솔 같은 경우가 개별적인 어떤 재료 특히 보면 지금 이제 벤츠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 이건 잠시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이 재료가 지금 현재 보면 큰 재료는 아닌데 오늘 먹히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추세를 확보했는데 SK 하이닉스나 LG 엔솔 같은 거는 추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수는 계속 고하는데 종목이 안 가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진이 빠지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게 자금이 확 쏠렸는데 여기는 추세를 확보했는데 그 이외에 ABL 바이오나 이런 쪽 전부 추세가 살짝 망가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로 방송을 열심히 봐야 되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이게 되겠지 하면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도 섹터라고 해서 그게 주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개별 종목세로 계속해서 간다라는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12월 달 들어와서 숫자가 안 찍혀 나오는 종목들이 좋았어요. 뭐 로봇도 좋았고 바이오도 좋았어요. 근데 다시 숫자가 찍혀 나오는 종목이 싹 좋으니까 이거 팔고 이쪽으로 가려 했는데 갔더니까 또 이쪽이 올라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 현재 오르는 속도를 보면 이게 뭔가 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커버링도 물량도 있는데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러니까 순환 매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빠르니 예.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전략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힘든 장에서 내 계좌를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일단 바닥에서 뜨는 종목군들을 빨리 팔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바닥에서 뜨는 종목들을 빨리 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추세를 만들었던 종목군들이 처음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기회이다. 근데 이게 2단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고 살짝 반등했는데 고점을 못 넘고 떨어질 때는 이때는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해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는 2025년도보다 좀 더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장이 올 것 같다.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들을 내놓는 이런 시점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2025년도에 기회를 못 잡았던 분들은 12월 남은 거에 집중하고 1월, 2월 달 여기 상반기에 아마 집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한두 평 그리고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어서 김용덕 대표의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단계별 상승장이다. 단기별 단- 상승장이다. 네, 단계별. 단계별. 네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단계별 상승장이다. 우선 구르구르 올라간다라는 얘기 같아요. 순환하고 좀 비슷한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돌면서 네. 일단은 뭐 거래소가 좀 달렸었고 9월, 10월에 그러다가 이제 거래소가 좀 멈추는 흐름 부분들을 주는 타이밍에서 이제 코스닥 부분들이 달리는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지금 거래소가 정체되고 다시 거래소가 이제 정배열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또 코스닥이 정체되면서 거래소가 이제 정배열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소 한번 올랐다, 코스닥 올랐다, 거래소 올랐다가 반복되면서 단계별로 양대 지수를 갖다가 계속 계단형으로 펌핑 시켜주는. 지소처럼 서로 올라갔다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느 업종이 집중될 때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거래소가 집중될 때는 거래소에 투자를 좀 집중을 하고 코스닥의 집중도가 높아질 때는 코스닥에 좀 투자를 하는 현상들을 왔다 갔다 이 시소 게임처럼 베팅들을 잘 해주시면 수익 부분들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시장 안에서도 보면은 업종들이 또 좀 갈려요. 그러니까 거래소에도 보면은 뭐 IT도 있고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뭐 원자력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뭐 자동차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뭐 다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움직였다 다른 섹터가 누를 때 또 이쪽 섹터로 수급이 옮겨가고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좀 전에 이제 김대복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가 얘가 올랐더니 이거를 이제 좀 사야 될까 수급도 들어왔고 그럼 그 뒤에 음봉 눌림이 나오면서 수급의 매도가 나와요. 다른 업종 쪽으로 수급이 붙어서 전체 거래량 30% 40%를 사주는 흐름으로 양봉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으면은 이게 정박자가 나면서 수익을 먹고가 가능한데 잘못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단계별로 내 계좌는 단계별로 내려가는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 상승 장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거래소가 지금 강한지 코스닥이 강한지. 지금 거래소가 강하죠? 그럼 일단 거래소가 신고가 터치를 할 때까지는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주로 이제 대형주 라인의 상승력이 좀 높았고 거래소 안에서도 또 중소형주 흐름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거래소 집중도에 대형주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되는 시기. 코스닥은 이제 좀 있으면 기회가 올 거예요. 금리 인하 부분들이 미국에서 하고 나면 뭐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부분이 바이오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시적인 알테오젠 악재 부분 속에 전방위적인 시총상인 기술 수출주 군이 빠진 건데 중소형, 중대형급 라인에서는 또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를 올리고 전체 바이오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결국 알테오젠이 다시 살아나고 ABL이라든지 리가캠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이제 곧 펼쳐질 타이밍이 몇 거래일로 오면 그땐 또 거래소가 쉬겠죠. 그래요. 네, 이런 흐름들을 단계별 상승장을 잘 활용하시면 12월에 산타랠리가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계좌에는 산타 수익이 들어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김용덕 대표의 좀 더 쉬운 전략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산타랠리가 없더라도 내 계좌는 산타가 온 것만큼 풍성해질 수 있는 계좌가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전략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우선은 한쪽을 잘못 잡으면은 그쪽이 내려가고 다른 쪽이 올라가서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12월이라는 이 장세는 쉽게 조정장이 나올 수 있는 시즌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12월 이제 말 내년도에 넘어가면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라는 효과가 안 나올 뻔하다가 나오는 이슈가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효과에 의해서 미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출발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동조하는 변동성 상승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약세로 변동되면서 외국계 투자 자본이 시장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나오겠죠. 원달러 환율의 워낙 강세가 나오겠고 그럼 외국인들의 환차손보다 환차익 기대 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동방 베팅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업종의 구분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베팅하시면 돼요. 집중 투자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한다면 각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고루고루 5개에서 10개 사놓는 거예요. 각 업종의 대표 종목을 고루고루 네. 5개 정도. 네. 그러니까 뭐 IT에서도 이제 골라놓고 자동차에서도 골라놓고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조선, 방산 뭐 이런 쪽 부분에서 각 대표 종목 부분들을 한 개씩 사놓으면 어느 한쪽이 올라갈 때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이 종목들이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올라갈 때 팔고 내려왔던 건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순차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보다는 좀 분산 배치를 해놓으면 효과가 높은 시장이 될 것으로 조금 내가 산 게 살짝 밀려도 어차피 다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면 되니까 큰 이탈폭은 없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산 베팅이 좀 더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용덕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주 평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알테오젠도 코스피 이전 상장, 대장주 줄줄 떠나는 코스닥은 딜레마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최근 정책 기대감으로 탄력을 받는 가운데 우량주의 이탈로 코스닥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대장주 줄줄이 떠나는 코스닥은 딜레마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을 카카오가 그랬죠. 네. 이 뭐 대장주 이전 상장과 유사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뭐 주가의 부흥 그리고 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유리한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하셨는데요. 준비하신 이야기 들어보고 또 궁금한 내용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걸 이슈로 제가 잡은 이유가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권태우젠이니까 해야죠. 그렇죠. 코스닥 시가총액이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언론 보도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게 네. 주총을 통과한 것뿐이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또 요구했었습니다. 이대주, 삼대주로 있는 형인호 대표도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슈를 갖고 왔을 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갖고 왔거든요. 거기서 12월 정부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가 3천에서 5천으로 상향을 예상해 본다.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 상향을 유도할 것이다. 다 예측이었었죠.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투자 검토. 근데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하루 이틀 가지고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기금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를 연기금 특히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주도할 것 같고 기관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지수 추종 자금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그 코스닥 한 2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에게 매수가 쏠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알테오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알테오젠 설명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이때 음봉이 크게 하나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부인이 주식을 팔았을 때예요. 그래서 급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상향 쪽으로 뻗어 나가다가 싼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겨우 이제 그걸 돌파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하락봉이 최근에 어떤 이 2주 하락봉이 이때보다는 크지도 않고 또 지금 시장에 나온 뉴스는 저는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나온 그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노란 박스는 지금 상승을 뜻하는 거예요. 상승했던 구간.
그러면 파란색으로 원으로 표시한 구간에서 3번 정도의 큰 하락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5번 정도의 큰 상승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최근에 이제 악재가 터진 것이죠. 근데 그게 왜 큰 악재가 아니냐면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증권의 그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독일의 그 키토 SC 관련돼서 유럽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네. 독일에서 할로자임이 지금 그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거 좀 못 팔게 해주세요라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법원에 머크사에서 이 기술을 접목한 약을 갖고 있는 키투나를 만든 머크사라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독일 연방법원에다 먼저 제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제소했느냐?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특허는 세계적인 특허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특허 무효를 좀 해줘라고 한 겁니다. 거기 할로자임은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말하면 안 대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에만 지금 얘기를 해놨고 이 법원에 판결을 받아놨고 다른 유럽 국가,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는 하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난 걸 보고 확정이 되면 또 퍼져나가겠지만 여기서 결정나기 전까지 안 한다는 얘기죠. 이 글로벌 제약사의 법무팀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러분. 특허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질 소송을 아예 거의 안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근데 이런 메이저 제약사들과 소송에 붙어서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례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기술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알테오전에서 지금 로얄티를 받게 되는데 기술 수출에서 로얄티를 받게 되는 부분이 독일이 2%입니다. 전체의 유럽이 17.6%고 독일이 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지금 가처분이 돼 있지만 다른 데는 약이 이제 발매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에서 밝히는 바도 우리 기술 수출에는 큰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총에서 박순재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라이센싱 아웃을 기술 수출을 무리하게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회사의 이득을 훼손시키는 걸 할 필요가 없다.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 돈 될 때 팔아먹고 보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팔았다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싸게 팔 이유는 없어. 우리 기술은 좋은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그 2위부터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알테오젠이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이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내일 똑딱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 1위는 알테오젠이고요. 이 알테오젠이 가지 못하고서는 급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총 24조. 제가 보기엔 이거 정말 떨이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증권 리포트 마지막 나온 그 문구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리포트에 나왔고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물질 이전을 갖다가 한 6개에서 9개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연구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아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기술을 줘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올해 말에 나오면 알테오젠은 지금이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장난식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고장난식 한번 맞은 겁니다. 알테오젠 많이 올랐어 했던 사람들이 한번 맞았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무슨 얘기할지 그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사실 알테오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 상장의 이슈는 뭐 나온 지가 좀 됐던 이야기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망과 전략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대표님의 말씀은 지금 할로자임과 특허 이슈에 관한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은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와 가격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기에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법원에서 승소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판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승소했고 독일의 일부에서 가처분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할로자임이 위기에 놓여지는 거죠. 자기네 기술이 세계적으로 특허가 아니다라는 이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벌써 냈거든요. 머크가 먼저. 그날 그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10%가 넘게 깊게 좀 네, 빠졌습니다. 14% 빠졌었죠. 14% 정도 빠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한 가지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때 하루 전날 34만 주, 기관 외국인 36만 주 팔았어요.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이 37만 주 정도 팔았죠? 750만 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팔아내면서 제자리로 보낼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기회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사기 위해서 내 물량을 일단 확 던지면서 눌러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가에 더 많은 수량을 매집하려고 할까요? 좋은 종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저는 좋은 쪽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 한 종목을 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의 차트는 안 보겠습니다. 그냥 수급만 보겠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팔아내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분율을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분율이.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도 이제 지분이 14.1%까지 빠져 있지만 지금은 지분이 다시 늘어날 때가 아닌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직전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30만 원대 50만 원 언제 가냐 했는데 50만 원 갖다 40만 원대 중반 오니까 아쉬우실 거예요. 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좋습니다. 파동 없이 올라가지 못한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대장주 줄줄이 떠나는 코스닥 딜레마라는 이슈를 갖고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김용덕, 김대복 두 분은 한번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렇게만 여쭤볼게요. 알테오젠 괜찮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 알테오젠의 매수 기회는 지금이다. 아니면은 이게 알테오젠은 괜찮긴 하나 이거를 조금 더 확인하고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전략적으로 알테오젠 매수의 굿 타이밍이다. O. 야, 이건 좀 확인해보고 알테오젠을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X로 한번 두 분의 의견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영국 대표는 O. 우리 김대복 대표는 X입니다. 김대복 대표 의견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전략적인 이런 흐름들 알테오젠 큰 그림은 잘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그 알테오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돌리려면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오거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수급이 쫙 들어오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네. 오늘 반등이 사실 좀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이 올라오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이런 상황에서 안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이게 알테오젠 때문에 다른 것들도 같이 빠지는 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맞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이게 호흡을 길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조금씩 계속 사 들어가면 좋겠죠. 호흡을 길게 하는 사람들. 근데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목이 계속 많이 바뀌고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게 때문에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또 정도. 한마디 네, 첨언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김대국 대표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네.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메이저들과 개인들이 물량을 주고받고 하면서 물량을 뺏기면 올라가는 것이고 개인들이 물량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떠넘겨 받으면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랬어요. 한 종목 이 차트 한 번 더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10조짜리 APR입니다. APR이 급락을 했죠.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왜 실적이 좋은데도 급락을 하냐. 제가 방송 나와서 속된 말로 입에 거품까지는 안 물었지만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살 때라고. 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시면 다시 이렇게 회복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상상해 봤을까요? 이제 끝났다고 다들 얘기했어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급이 더 빠지면 예를 들어 700만 주대에 지금 있는 수급이 500만 주까지 빠지고 400만 주까지 빠진다면 알테오젠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이 14.11%의 지분이 조금만 올라가거나 요대로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정비하고 있다면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좀만 사주면 급등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급등을 만드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눌러놓고 두 방에 세워놓고 오랫동안 누르다가 두 방에 세워놓는 두 번의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부터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들이요. 오늘 이수페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러놨다가 이렇게 양봉 두 방에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봤을 때 외국인들 기관들은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걸 아시고 지금 뭐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출연했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50만 또 회복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계속 다음 이슈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대장주 대형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2차 전지 들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약 2조 원 규모의 장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에 2차 전지 대형주부터 소재 부품주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흐름이 단기 상승일지 아니면 업종 반등의 신호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대장주 대형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2차 전지 들썩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뭐 오늘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2조 600억 규모의 장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굉장히 이쪽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또 힘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거는 OX 판을 먼저 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튬,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의 반등 그리고 ESS의 어떤 수요 확대 이게 보면 2차 전지 이제부터 좀 업종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래도 아직까지 일시적이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양쪽의 시각이 있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 전지 본격적인 업종의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오. 아니다. 요것 또한 아직은 좀 일시적인 모습이고 좀 차후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X입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어쨌든 세 분의 의견은 굉장히 좀 지금 보면서 본격적인 업종의 반등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이슈니까요. 김대복 대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2차 전지가요. 빈집이 이제 찬집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효과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오늘 이제 LG 엔솔이 벤츠의 2조의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퍼센트는 2%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번 계약은 하이엔드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저가형의 어떤 그 수주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같이 경쟁을 붙은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네. 이 중국 회사를 중국 회사의 저가권에 있는 이런 그 계약을 한국이 가져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게 시장 흐름에서 이제 연결해서 2차 전지가 좋아졌던 거는 사실은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강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이 다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어떤 회사입니까? 2차 전지는 일단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장비 회사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비중을 가장 그 움직일 때 그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에서 양극재가 올라갈 때 가장 화려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사실은 바닥치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이 차트 하나 딱 보여드리고 네.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에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 보는 차트가 LG 엔솔 차트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앞에 이제 노란색 큰 화면이 이게 이제 10월 달에 올랐던 강력한 상승, 12월 달에 올랐던 건 지금 조그맣게 올랐잖아요. 아직까지 갈 자리가 룸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재료이지만 탄력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종목을 보면 요거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소재 섹터의 ETF입니다. 네. 앞에 장대 양봉이고 뒤에 올라왔을 때 거의 쌍봉 가까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좋은 모습이죠. 세 번째는 에코프로의 모습입니다. 이건 보면 앞에 크기나 뒤에 크기나 같은 거예요. 주가의 상승의 시작은 N자형 파동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에코프로는 이제 2023년도 7월 달에 고점 맞고
이번 저점 찍고 나서 돌아서는 거다. 그럼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부터 이 소재 섹터에서 양극재에서 음극재 아니면 장비 업체로 이전하는 이런 흐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낼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양극재의 어떤 대표는 에코프로가 잡은 거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전기차로 올라온 거냐 아니면 새로운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느냐 네. 그렇게 보면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앞서 제가 OX판을 했을 때 본격적인 업종의 반등이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오를 드셔야 되는데 중립을 본격적인 업종의 반등은 아니라고 보는 그냥 건 개별 종목인 LG 엔설이라는 게 대표적인 세트 업체인데 세트 업체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트 업체가 끌고 가고 뒤에 소부장들이 따라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들도 안 올라오고 음극재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양극재 몇 개 종목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종목세기 때문에 오는 아니다. 오는 아닌데 얘가 이제 끌고 가면서 얘도 끌고 올라오고 얘도 끌고 오고 이렇게 하면 시간을 걸리는데 업종 자체가 다 들어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업종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글쎄 이제 업종 이건 이제 전체가 올라올 때 26년도가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상반기.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가서 그때 가면 이제 올라갔던 애들은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아직 안 올라갔던 애들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올라갔던 걸 팔고 이제 빈집으로 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거고 지금은 당장은 그 에코프로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업체들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양극재 쪽에 접근한 것이 맞다. 좋습니다. 제가 네, 한번 처음에 말씀해 주시죠. 주식을 저도 30년 이상 그 했고 리딩도 20년 이상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거에 많이 급등했던 테마성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 2차 전지가 대단했었죠. 대단했죠. 반도체 지금 대단합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 막 지난번처럼 불장이 막 올려면 업종이 올려면 실적이 완벽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는 나오다 말았고 지금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김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고 좀 선별해서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힌트를 크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초보자는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 만약에 10만원짜리가 100만 원 갔었다면 네. 지금 10만원짜리가 50만 원 왔어도 100만 원 가려면 옛날보다 실적이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원 절대 못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완벽하게 나오는 종목들로 집중해서만 선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2차전지 그냥 다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해서 이슈 마무리 짓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정부 육성 신호에 로봇주 주가 활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 로봇 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와 또 로보택시의 사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4% 상승했고요. 국내에서도 오늘 주요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 국내 로봇주 투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요. 미국 정부 육성 신호의 로봇주 주가 활짝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3일이었죠.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자동화 산업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미국의 전략적 로봇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 국내 로봇 산업 과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우리가 또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고 이쪽 루트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김영록 대표가 준비한 이슈죠.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주제가 이제 로봇 위주로 좀 잡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이제 로봇은 그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래요? 한 축에 속하고 로봇이 좋다, 로봇만 봐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주제를 갖고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느 쪽을 보시는 걸까요? IT를 얘기 드린 겁니다. IT. IT를 얘기 드린 거고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멈칫했었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발진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신고가 근처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거래소 변동성의 유지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변동성이 안 올라가면
거래소는 신고가름을 못 간다고 보면 되는데 많은 업종들이 순환매를 갖고 있지만 우리 지수도 신고가 가고 미국도 변동성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쌍두마차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짚어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화면을 좀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이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가는 게 삼전하고 SK하이닉스 신고가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9월하고 10월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를 올린 거는 엔비디아 영향이 전혀 아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겁니다. 엔비디아는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오늘 안 움직였죠. 지금 최근에도. 근데 지금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보시면은 가장 핵심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상승력, 그러니까 AI 반도체 부분의 활성화와 함께 기본 일반 반도체 영역 부분들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서 이 가격이 50%에서 70%까지 펌핑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AI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건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집중하는 거고 일반 반도체가 사양 부분이 아닌 가격 인상률로서 마진율이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실적 펌핑 효과 기대치로 이 효과에 의한 반등 부분들이 나온 거라서 이런 이제 미증시에 지금 IT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 흐름 부분들을 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같이 돌파할 거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IT라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두 종목을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권태민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수페타시스 AI 반도체에도 일반 반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원래는 한미 반도체하고 이수페타시스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성격이었는데 한미는 이제 찌부러져 있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영양 편성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정도.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연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HD 현대일리트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만 알려드린 거예요. 효성중공업. 요 정도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IT 대장 기본 라인업의 핵심을 본다 보시면 되겠어요. 로봇 쪽은 사실상 그냥 부가적인 겁니다. 지금 상승력 부분들이 로봇 쪽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SP 시스템이라든지 SBB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차트를 이제 잡아주시면은 변동성 흐름에서 이런 상승력들이 나오는데 특징점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오늘 상승력이 높게 나온 이 종목들의 흐름 부분들이 차트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의 상승력은 제한적이에요. 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하이젠 RLM도 변동성이 9월, 10월에만 나왔는데 좀 제한적인 상승력을 따라가죠. 근데 그때 별로 변동성이 못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질주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로봇주에서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네. 많이 이미 올라간 종목을 찾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갈 거를 준비하고 후속주처럼 느껴졌는데 덜 올라간 종목을 찾으셔야 거기에서 이런 슈팅들이 12월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로봇 섹터 자체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강세 종목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기존 강세 종목이 이제 점점 탄력이 떨어져요. 저점에서 몇백 프로 올린 종목을 세력들이 미쳤다고 돈을 몇 배 이상 들이면서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새롭게 좀 더 싼데 기술력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100% 이상 시세가 12월에 나온다. 로봇 섹터는 그렇게 집중하셔야 되고요. 제일 못 움직인 게 지금 일단 IT 소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냉각 그리고 한참 잘 올랐었던 일반 반도체 영역 관련주들도 지금 쉬고 다시 발동이 좀 걸리고는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AI 반도체 직접 수혜주로 분류됐었던 중소형 소부장이 지금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일부 종목 빼고는. 이런 종목들이 12월에 소부장 데이트 흐름 부분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돌파가 나올 때 장대 항봉을 뻗으면서 로봇주만큼 가지는 않겠지만 대파동 시세 흐름 부분들로 50%에서 100%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IT에서는 이런 세 가지만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12월에 좋은 수익들을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인즉슨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10명이 예선과 본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한데요.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결승 원픽.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 다른 참가자의 종목 몇 종목 준비? 2종목 네, 2종목 하셨나요?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별 기준부터 빠르게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뭐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실적입니다. 네, 실적. 두 번째는 철저히 수익률 게임용입니다. 실적과 수익률 게임용이라는 것은 그만큼 탄력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회사의 가치보다는 수익률 게임용으로 보셔야 된다. 뭐 위치나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 두 번째 종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TPU 섹터죠. 이렇게 하락이 계속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지분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오늘도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빠질 때마다 사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6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20만 원까지 준기로 제시해드린 종목입니다. 우리 클럽에서 계속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구글 메타 관련 프로토콘 공급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겹장이죠. 구글 메타 관련된 TPU 관련된 종목, GPU 관련된 종목, PCB 업체 중에서는 지금 공급자 우선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수량이 딸려서 만드는 것보다 달라는 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종목은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1차 16만 원, 2차 20만 원, 손절가 10만 원 잡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0만 원을 11만 원으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네. 증권사 목표가가 8만 원에서 11만 원, 16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네. 이 종목 하나 봤고요. 네, 이수페타시스 만나봤고요. 그 다음은요? 다음 종목은 바로 가겠습니다.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인데 삼성제약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차트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점에서 상한가 한 방이 나왔어요 오늘요. 자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일봉이 이렇습니다. 일봉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월봉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별로 오른 게 없죠. 그런데 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젠백스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젠백스로부터 GV1001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급등주 원래 전문이니까요. 1,500만 주 오늘 거래가 됐는데요. 거래량 기준으로 오늘 거래량을 오버하는 거래량 나오면 이 종목 죽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기준으로 초과 거래량이 발생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500만 주면은 아침 12시까지 750만 주가 되겠죠. 산술적으로.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3월 1로 나누게 되면 약 한 200만 주에서 250만 주가 발생되면 거래량 많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시, 11시까지 500만 주, 700만 주가 터지고 있다. 거래량 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래량이 1,500만 주 미만 터지면 좀 더 보유하는 전략. 그 이상 터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보시고 철저히 수익률 게임용으로 초보자는 접근 금지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종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 이수페타시스와 삼성제약 말씀하셨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우리 김대복 대표의 참여 종목이고요. 삼성제약은 또 김용덕 대표의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모르실 텐데 누구의 종목인지 모르실 텐데 막상 종목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김대복, 김용덕 두 분의 종목이었고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 본인의 탑픽 종목, 본인의 원픽이죠. 결승에 참여한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토모큐브입니다. 토모큐브. 네. 이 토모큐브는 2세대 그 홀로 토모그래피를 개발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FDA에서
이제 승인할 때 우리가 그 지금 이제 뭐 쥐나 이런 임상 실험, 동물의 임상 실험을 조금 완화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인공 유사 장기입니다. 이 인공 유사 장기인데 그 인공 유사 장기 쪽에서 어떻게 보면 두께가 이제 두터운 2세대, 그러니까 기존에보다 5배 정도 두터운 것도 이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차세대 장비 X1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63,000원까지 쭉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AI 어떤 이 흐름에서 의료용 AI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조율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나 뭐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오면 좋은 자리이다. 그래서 저는 N자형으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원픽 종목은 토모큐브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선정 기준? 예, 이거는 이제 그 수급하고 모멘텀입니다. 수급과 모멘텀. 예.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예,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저는 외국인들이 오늘 막 그냥 쓸어 담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쓸어 담았던 게 이 주가가 아 정말 오르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모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만 원 미만에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은 종목이 지금 거의 12만 원대에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갈 거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수익률 대에서 오늘 이제 급격히 이렇게 올라와서 N자형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 이런 게임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잘못 따라가면 또 꼭지가 될 수가 있는 자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충분히 한번 따라볼 수 있고 내일은 좀 가는 데는 부담이 있지만 조정받으면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래서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다른 참가자의 원픽은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우리 안인기 그리고 민경무 두 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덕 대표의 원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먼저 본인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택해 주시죠.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삼성제약 앞서 우리 권태민 대표가 네.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그렇죠?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이 젠백스 핵심 물질에 대한 판권 부분들을 확보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PSP 치료제 부분에 대한 개발 임상 부분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PSP라는 게 이제 뇌질환 때문에 안구운동 장애가 오는 알츠하이머 쪽 부분하고 좀 연동하는 이제 그런 질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 치료제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 그리고 중요 물질 부분들에 대한 연구 개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라는 차원 자체가 해당 종목에는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우선 차트를 좀 보겠는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 바이오는 좀 죽었잖아요. 시총 큰 바이오주가 좀 쉬고 있는 상태에서 시총 작은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상승률 상위에 상한가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뭐 천일고속 같은 거 보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삼성제약, 그다음에 현대약품이 또 첫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이상한가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면은 이제 로봇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상한가 나온 주요 종목 부분들이 바이오 쪽 중소형 라인에 집중되어 있고 각각 개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고요. 현대약품도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직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삼성제약의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나오려면 아까 권태민 대표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오전 급슈팅으로 상한가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이 흐름으로 직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또 끼가 있는 종목인 게 2015년에도 2021년도에도 한번 질주를 시작하면은 달리는 상승파가 몇백 %씩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중소형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재료를 가지고 출발한 종목 중에 내일 오전 변동성에서 추가 상한가에 갈 경우에는 몇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뭐 트레이딩 성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따라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세가 그만큼 잘 나올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고 이제 스타트를 끄는 종목이다라는 점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제약 본인의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원픽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술력이죠. 기술력. 역시나 약간 이제 뭐 바이오 계열하고 IT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인데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입니다. 큐리오시스. 네. 네. 본선에서 제가도 매매를 좀 해서 수익을 또 냈던 종목에도 해당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원천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요. 자동화 라이프스타일 이미징하고 랩 오토메이션 전문 기업인데 일단 활동 세포에 대한 시각 정량화 기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초저전력으로 제한 온도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포 관리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CPX를 이제 세계 최초 96핀 제어 모터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해냈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글로벌 경쟁 회사의 5배 이상의 해상도하고 90% 이상의 적중도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 없이 세포 농축이나 혈액 성분 자동 여과 부분들이 또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광학 현미경 대신에 디지털 이미징을 통해서 MSP320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14초당 320개 이상의 병리 슬라이드를 처리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임상 부분들의 뭐 AI 임상이나 자동 임상 부분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기를 지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국내 유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상한가가 잘 안 나오고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기술력으로 본다면은 뭐 신고가 돌파 랠리라든지 프로티나라든지 G2G 바이오 같은 스타일의 변동성이 앞으로 추세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해서 큐리오시스 만나봤는데 이거는 나연우 대표의 참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선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결승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대국의 수익률 순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한국 경제 최고의 전문가 탑10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적게 터지고 많이 먹자 시즌3 외모 담당 김대복 파트너입니다. 네, 다음으로 실전 투자의 정석 홍희진 파트너가 자리했네요. 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김용덕 파트너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박사 민경무 파트너 자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인의 저력을 보여준 이형빈 파트너도 결선에 진출했죠. 네, 다음으로 타점 매매의 끝판왕 나현우 파트너도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손실 최소화 수익 극대화 전략의 강재현 파트너 진출했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 발굴의 달인 안인기 파트너도 보입니다. 이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출사표의 김동엽 파트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앙 수익률 대회 준 우승자로 베테랑다운 실력 보여준 박우신 파트너가 결선행 티켓 차지했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결선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직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20명의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부터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과 교육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최종 결승에 올라오신 10분 저희가 소개 다시 한번 도와드렸는데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의 순위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첫날의 계좌 수익률 1위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계좌 수익률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김동엽 대표가 오늘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계좌 수익률 1위 김동엽 대표가 차지를 하셨는데 보통 초반에 좀 달려가신 분들이 결승에 올라가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위도 만나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세 분이 선택하신 꼼꼼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 탑픽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스피드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님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위한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인데도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연말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권태민 대표는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권태민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권태민 대표 탑픽 종목은 스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스맥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로봇 관련주입니다. 공작계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앞에서 뭐 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AI 다음에 로봇 산업을 지원을 추진한다. 로봇 업종이고요. 2026년 초, 내년 초에 로봇 관련된 행정명령을 예상해 본다라는 시장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S&T 그룹에서 적대적 인수 M&A 합병, 적대적 인수 합병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T 그룹에서 지분을 많이 매집을 해서 1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14% 이상. 그래서 그 전에 S&T 그룹에서 로봇에 대한 행보를 벌써 보이고 있었어요. 스맥의 대표이사가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장내 추가 지분을 매수를 했습니다. 장내에서 지분을 올렸고요. 임원진하고 우호 세력도 지분을 추가 취득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전략이고요. 요즘에 유행을 타고 있는 로봇주인데 스맥을 S&T 그룹에서 인수할 경우에 로봇의 산업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노란색 박스권으로 표시된 구간 밑에 원으로 돼 있죠. 거래량 많이 터진 1차 매집 구간, 2차 매집 구간, 3차 매집 구간으로 제가 분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3차 매집 구간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5,600원까지가 매집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급등 성격상 이 정도의 매집이 됐다면 10,000원을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네. 지금 음봉은 매수의 기회다. 주봉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좋은 차트 갖고 있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천정이 뚫려 있어. 상장 이후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가는 현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없습니다. 종목 목표가 제시는 안 하고요. 중기 목표가는 M&A 분쟁이 더 확대됐을 때 15,000원 제시하고요. 손주가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맥 권태민 대표의 탑픽 종목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 그다음에 이제 쇼티지, 업황 쇼티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복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LS 일렉트릭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뭐 LS 일렉트릭은 대표적으로 보면 북미 AI 데이터의 수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젠슨 왕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했죠. 특이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데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전력이 계속 부족하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을 급선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LS 일렉트릭 같은 거는 그전에는 이제 배전반 이쪽에 어떤 특화돼 있던 이런 흐름이 초고압 변압기 이쪽으로 시장 흐름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지금까지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면 앞으로 향후 시장은 LS 일렉트릭이 끌고 가는 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력 기기들 중에서요. 지금 현재 이제 고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지난번 고점이 53만 9천 원인데 오늘 51만 8천 원이니까 사실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매수가는 49만 원 이하, 목표는 60만 원, 네. 손절가는 4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S 일렉트릭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김현도 대표의 탑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선정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요. 아, 그 종목이군요. 바로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덕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아, 나왔네요. 바로 공개도 안 해주네요. 제 제작진이 파마리서치 바로 떴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은 뭐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주가 할인율 구간이다. 3분기도 최대 실적 냈는데 뭐 기대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전 잘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성장성 더 엄청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매수가라고 했는데 지금 40만 원 살짝 이탈됐죠? 40만 원으로 올라가면 사시면 됩니다.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건 무시하세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요 사이에서 사주시고 목표 주가 1차 60만 원, 2차 70만 원. 요 사이에서만 잘 사주시고 중기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마리서치 우리 김용덕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권태민 대표는 없으시네요 오늘. 네. 이어서 김대복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 2주차에 딱 들어오자마자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2주차를 진짜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소형 베스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를 끌고 갈 수 수 있는 예, 단기적인 종목. 중소형 베스트 종목. 예. 그래요. 중소형 베스트 말고 좀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예? 2주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소형 베스트 말고 수익률 탑픽 종목. 수익률 탑픽 종목. 네. 더 좋은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주차를 주도할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으로 김대복 대표가 준비해 주셨고, 자 계속해서 우리 김용덕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지금 뭐 열어놨고요. 네. 방송은 이제 11시 반 정도에 하긴 할 건데 우리 김대복 대표님 방송 열심히 들어주신 다음에 제 방송으로 그 뒤에 오실 분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미 제 방송에 많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1월도 그랬지만 12월 지금 특히 1주간 지금 2주간 들어오면서 매일 상한가 준상한가 잔치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계속 무방에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오롱 모빌이 이제 20% 이상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냈는데 그 후속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김용덕 대표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오롱 모빌이 20% 나왔는데 그 후속타 이만큼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고요. 우리 김용덕 대표는 1시간 뒤, 약 1시간 뒤 11시 30분부터 시작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권타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스맥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는 49만 원 이하,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4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덕 파트너의 파마 리서치입니다. 매수가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목표가는 6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요.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직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20명의 파트너들의 내년 핵심 유망주부터 또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과 교육 혜택도 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매일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